콘테가 점찍은 아르헨티나 특급 공격수의 사우디전 한 장면은 소니가 얼마나 대체하기 힘든 선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 2022 월드컵 첫 이변의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헨티나는 최근 A매치 3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엄청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스트 댄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을 위해 모든 선수들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물론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사우디가 해냈습니다.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주도하에 진행됐습니다. 점유율은 70%에 육박했고 슈팅도 15회나 시도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점유율 30%에 슈팅도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것이었습니다. 전반 10분 메시에게 선제 실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후 절치부심했고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잘 틀어 막았고 그렇게 역습을 통해 조금씩 기회를 노렸고 후반 3분과 8분 연속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감격적인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기 종료 후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경기장에 쓰러져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메시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패배를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메시의 마지막을 응원하던 대부분의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승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 진출 확률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통계 사이트 538에 따르면 이 경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 진출 확률은 고작 24%에 불과했지만 승리를 거머쥔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 확률은 대폭 증가했다. 24%에서 무려 68%로 올랐습니다. 물론 확률은 확률일 뿐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팬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성과였고 우루과이전을 앞둔 한국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멋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반전 아르헨티나의 기세는 무시무시했고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페이스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경기 후 아르헨티나의 핵심 공격수 디마리아는 우리는 쉽게 5대0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우리는 졌다. 그게 전부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경기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경기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였고 여러 번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됐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단단한 수비 조직력으로 아르헨티나의 오프사이드를 여러 번 유도했는데요. 사우디의 뛰어난 라인 컨트롤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들은 끊임없이 트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공격 기회에서 오프사이드로 인해 득점까지 취소됐는데 그 주인공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였다는 점에서 영국 현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포착된 라우타로의 뜻밖의 한 장면에 이것이 손흥민이 대체 불가능한 이유다라는 의견까지 토트넘 팬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현재 토트넘이 점찍은 손흥민의 사실상 유일한 대체자로서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달 손흥민과 케인의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콘테가 손흥민의 대체자로 마르티네즈를 꼽았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이적료만 무려 1274억 원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이 떠난다면 콘테는 마르티네즈 영입을 노릴 것이다. 이들은 2021년 여름에도 마르티네즈 영입을 추진했었고 마르티네즈는 콘테의 애제자 중 한 명이다. 공격에 이탈이 생긴다면 반드시 마르티네즈를 노릴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지난 여름 아스날이 마르티네즈와 접촉하자 바로 950억 원을 들여 하이제킹을 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토록 손흥민 대체자로 마르티네즈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손흥민의 장점과 유사하게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이란 축구 클럽의 시그니처는 카운터 어택, 속공이었습니다. 여타 B클럽처럼 빌드업이 유기적이고 세부적 전술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손흥민과 케인을 필두로 한 토트넘의 역습은 유럽 최정상급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손흥민이 이탈한다면 토트넘은 클럽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월드클래스급 침투와 마무리, 상황 판단 능력, 정광석화 같은 스프린트는 절대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손흥민과 유사한 특급 공격수인 마르티네즈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그야말로 중대한 경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마르티네즈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토트넘 팬들로 하여금 역시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기회에서 번번이 사우디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무너지는 마르티네즈를 보면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은 괴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전반 43분 만에 오프사이드 7개라는 이례적인 수치의 경기를 하고 말았고 마르티네즈는 복수의 결정적 기회에서 트랩에 걸렸습니다. 전반 26분 사우디의 뒷공간이 텅텅 빈 상황에서 동료가 절묘한 스루 패스를 내어주었지만 오프사이드였고 전반 34분 결정적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 일각에서는 만약 마르티네즈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을 것 같다. 마르티네즈의 성급한 판단이 대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나는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할 때 마지막으로 오프사이드에 걸린 적이 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다. 마르티네즈가 선수가 손흥민 대체자라면 나는 반대하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은 손흥민이 반짝 스타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약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의 지도와 더불어 팀에 잘 녹아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팀원들과의 연계 플레이 능력이 향상된 지금은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루카스 모우라처럼 손흥민만큼 주력이 빠른 선수들은 사실 꽤 있다지만 그들한테 없는 오프 더 볼 센스는 손흥민이 끊임없이 역습 찬스를 창출하여 우월한 주력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손흥민 같은 카운터형 포워드가 상대 디펜스의 뒷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갈 경우 수적 우위가 거의 무의미해지며 대부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골 결정력과 양발 능력이 결합되면 골키퍼를 상대로 득점을 넣을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며 이것이 손흥민을 대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한편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한국의 우루과이전 승리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의 우루과이전 승리 가능성은 몇 %였을까요?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옵타는 결전 하루 전인 23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의 H조 첫 경기 우루과이전 승리 가능성을 24.9%로 점쳤습니다. 한국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월드컵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승패 예측은 우루과이 승리 56.2%, 무승부 18.9%, 한국 승리 24.9%였습니다. 옵타는 안화 골절상을 당해 마스크를 쓰고 뛸 손흥민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우루과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역대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와 4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다라며 과거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우루과이에 1대2로 패했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다만 옵타는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손흥민을 키플레이어로 꼽으면서 손흥민이 카타르에서도 득점하면 박지성에 이어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는 역대 2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인 손흥민은 한국 승리의 부적이고 손흥민에게 이번 월드컵에서는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다라며 한국 대표팀에 긍정적인 요소도 부각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분명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언제나 이변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후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 이번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한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두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